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년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까닭과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데는 정부와 여야 국회에 무능하고 방관자적인 잘못이 가장 큽니다. 건설사, 언론사, 기득권 투기 세력들의 무분별한 집값 띄우기도 한몫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단계는 지났어요. 언제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터지느냐, 혹은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금융위기 전염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전율을 느끼며 경제위기와 부동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떼돈을 버는 전략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하락, 달러와 금은 보합권입니다. 퍼펙트 스톰, 외환위기 부동산 덮친다. 떼돈 버는 세 가지 방법. 지금 이쪽에서 어마무시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흰 거품을 불면서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 완전히 샌드위치로 빠졌네요.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사활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도 있고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부동산 거품 분기와 그 과정과 금융위기 발발. 부동산 거품 분기 과정은 크게 여러분들 가게,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기업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게는 대출을 받는 거고 역시 기업도 대출을 하겠죠. 또는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부실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방향으로 어느 쪽이든 심하게 되면요, 금융위기가 터지게 돼요. 먼저 가계대출, 단계를 1단계로 4단계까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원리금 상환, 이 부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자도 갚아라, 원리금 상환도 된다. 자,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 소비는 이제 줄고 있지, 금융위기 비스름하게 가면 직장도 잘릴 거고, 월급도 줄어들 거고. 아무튼 소비 여력이 감소되는 게 2단계. 3단계는 대출 이자가 쌓이고 원금도 적체가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경기 둔화, 성장 감소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자, 이번에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리스크 관리, 대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이 안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요.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요, 건전성 악화. 그래서 금융위기, 경기 둔화, 성장 감소 이런 수순을 밟습니다. 기업 대출, 기업도 역시 기업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합니다.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투자 위축, 기업 도산,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에 시발점을 둔 금융위기,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상당히 확률이 높고요. 일단 금융기관에서도 1금융권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이 먼저 문제가 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제2금융권들. 퍼펙트 스톰, 경제위기 각종 징후. 이게 뭐냐?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원래는 이제 두 개의 태풍이 부딪힌다는 뜻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악재들이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 그냥 경제위기도 아닌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여러 가지가 쌓이는 거예요. 숫자는 이미 우리나라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계 경제 회복할 때 한국 경제는 되레 침체하고 있고요. 기록에 남을 만한 장기 수출 부진, 이미 주가로 드러나고 있어요. PIR 규모도 바닥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생산 떨어지며 공장 가동률 역대 최저치, IT 버블, 금융위기 때보다도 설비 투자가 오히려 부진한 거예요. 그 점, 이 두 번의 금융위기보다. 30, 40대 근로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요? 아닙니다. 노인들만 늘어났죠? 지금 젊은 층들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제조업 등 산업 영업이익률도 급락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등 근로자,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폐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민간 소비 증가율로 하락하며 경제 활력도 잃었고요. 이 거시적, 미시적 경제가 지금 만신창입니다. 여권, 유료한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게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유럽 경제 위기, 중국의 경제, 이게 부딪히면서
지금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나라 자체 또는 일본 경기도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금융위기 시에 부동산 폭락. 너무 많은 분양 물량이 지금 발생했어요. 지금도 공급 부족이라고 일부 전문가들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무슨 공급 부족입니까? 수도권 지금 공급이 지금 초과잉이에요, 여러분들. 1인 가구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택수에. 근데 계속 공급 부족. 서울은 땅에 제한됐어요. 그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무능한 사람이지. 공급이 계속 서울은 땅이 제한돼 있으니까 경기도에다가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경기도는 계속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아무튼 이 인구는 급감하는데 지금 인구요 10년 지나면 아주 끔찍해질 겁니다. 너무 많은 지금 분양 일어나고 있어요. 미분양 급증, 지방부터 지금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지방. 수도권도 이제 아마 늘어날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소진되고 있지. GDP 대비 가계부채는요, 또 세계 순위권이에요. 부동산 거품 OECD 최고입니다. 6년간 2배 이상, 특히 2년간 이렇게 많이 뛴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동그라미 보세요. 정부하고 국회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뛰어라. 나는 내일 한다. 건설사는 이게 웬 떡이냐,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광기를 부리면서 집값 폭등에 건설사 등을 업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당수는 또 탐욕에 빠져서 갈등하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탑니다. 해골이 지금 상당히 비참하게 보이죠. 자, 2017년 이후에 부동산 세계 신기록 미친 듯 뛰었다. 제가 여기 어제 강남 대치동 성경 1자 31평, 이거 얘가 뭐 특별히 많이 뛴 거 아닙니다. 강남에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공교롭게도 2년 단위인데 집값 뛰는 속도 보세요. 자, 2013년이 바닥장이니까 이때부터 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9억 했던 게 13억. 무려 이때는 그나마 4억이 뛰었네요. 그리고 2년 지난 2017년에는 15억이니까 2억 올라가서 2억이 뛰었네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017년, 2019년 완전 순수하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15억이 24억이 뛰었어요. 2년 동안 9억 상승. 4억, 2억 뛰다가 같이 또 2억, 4억이나 뛰면 모르겠는데 무려 9억. 문재인 발 버블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폭등. 그리고도 지금 나 몰라라. 한국 경제 금융위기 3대 핵심 요소. 가계 부채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거 먼 훗날 얘기 아니에요. 다음 상승 사이클하고 지금 맞닿습니다. 제가 서울은 계속 우상향 한다고 했는데 진짜 다음 상승장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이 인구가 급감해도 너무 급감하니까 그래요. 저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도 위축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증가, 생산인구 감소, 소비 심리 위축, 이 세 가지가 한국 경제 금융위기의 3대 핵심 요소이면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빠르게 회복될지에 대한 장담도 못하는 요인도 돼요. 자, 그렇다면 떼돈 버는 방법. 자, 첫 번째, 금융위기 시에 현금 확보하세요. 이건 누가 말해도 현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왠지 현금 갖고 있으면 자꾸 집값 뛰고 있고, 자, 왠지 불안해 보이니까 자꾸 이제 와서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는 참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와 10% 확률을, 그럼 90%를 따라가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혼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조금 오르고 그게 10%밖에 안 돼. 떨어지면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90%나 되는데 이걸 5대5로 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집값 보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나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난 현금이 보이고 통장들이 쭉 있네요. 당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저금해도 됩니다. 또는 달러가 있고, 자, 유화 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화나 달러 등 금융위기 시에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확보. 이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이나 달러를 말합니다. 금융위기에 현금은 많을수록 좋아요. 부동산 포함 총 자본의 40% 이상. 만약 나는 부동산이 전부다, 오히려 빚이 더 많다, 이런 분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금 40% 이상 확보하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근데 40% 남았다고 그 돈으로 또 집을 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요. 자, 준금융위기에는 달러나 원화, 금과 은을 보유하고 부동산은 축소하는 게 기본 패턴인 거예요. 네 번째, 이거 잘 들으세요. 원화와 달러 비중은 그럼 몇 대 몇으로 해야 하느냐? 지금은 평상시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돈을 7, 달러는 3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최대치는 5대5로 해도 괜찮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나라가 원화가 1050에서 지금 1150, 1200선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안전하다고 해서 달러로 다 바꾸는 것은 바보짓인 거예요. 오히려 제가 7대3, 6대4로 현금 비중을 높이라, 원화 비중을 높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원화 우위를 가져가라. 근데 금융위기가 터졌다. 예를 들면 1250, 1300 정도?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3대7로 달러를 확보하세요. 오히려 달러로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금융위기 터진 거니까요. 금융위기 시에 현금은요, 가족의 목숨줄입니다. 왕후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떼돈 버는 방법 두 번째, 금융위기 시에요, ETF 인버스 하락장에 투자하는 거죠. 자, 곱하기 1하고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레버리지, 자, 코스피 200을 말하겠죠. 곱하기 1하고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이걸로 올인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하락장에는요, 인버스 ETF를 들어가는 거고, 주가가 폭등하는 상승장에는 레버리지 ETF를 들어가는데,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금융위기 터지면. 자, 왼쪽 보세요. 코스피 폭락장 약 한 1700대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ETF 인버스에 곱하기 1 하다가 1600대로 떨어지면 곱하기 2. 이거 내가 예전에 많이 그 순환 그래프 그려드렸잖아요. 그대로 올인하세요. 나는 인버스를 못하는데, 레버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저에게도 연락을 주세요. 제가 카페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에 코스피 폭등장 1100대에서 ETF 코스피 200 이거에 곱하기 2로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대략 한 1000까지 떨어졌다가 1100까지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 그러면 상승장 아닙니까? 그럼 이제 코스피 200 또는 레버리지 ETF로 접근해야겠죠. 세 번째,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달러, 금과 은 투자 이런 것보다 ETF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다만 내가 너무 모른다, 무식하다, 그러면 공부하고 해야 돼요. 정말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 투자하면 망주듭니다. 근데 이제 왜 투자하라고 하냐면, 떨어질 때는 지그재그로 떨어지더라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묻어만 놔도 더블 가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돈 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코스피와 해외 ETF 폭등락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하락된다. 코스피가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제일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차를 이용해서 뭐 아시아, 그러니까 홍콩이라든가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또는 니케이 지수, 대만 각권 이런 것들로 갈아타면서 하락장 상승장에 먹어라. 코스피가 2000대로 회복이 되면요, 뭐로 ETF를 합니까? 이제는 ETF와 주식은 아예 그냥 중단해버리세요. 주식은 원래 하면 안 돼요. ETF랑 평상시 하면 그 망주들어요. 도박입니다. 도박. 이뤄요 무조건. 금융위기 때만 해라. 나는 금융위기가 와도 이거 싫다. 그러면 달러 금으로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다렸다가. 자, 이제 세 번째, 떼돈 버는 방법 세 번째, 금융위기 시에 서울 등 폭락한 곳을 바닥장에 매수한다. 자, 여기 집 보세요. 완전 금이 가고 완전 집이 무너지고 있네요. 그만큼 부동산이 이건 볼 것도 없이 반토막입니다. 특히 서울이 많이 빠질 거예요. 덜 오른 것은 덜 떨어지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놔야겠죠. 평상시. ETF 레버리지 투자가 마무리되면 과감하게 하락폭이 큰 금매를 투자합니다. 자본금에 맞게 투자하되 갭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왜? 갭 투자를 해야 적은 돈으로 많이 빠진 아파트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한 채 매수 시에는요, 똘똘한 아파트, 여러 채 매수 시에는 소형 아파트를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매수하면 됩니다. 언제예요? 금융위기 때.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ETF를 안 할 경우에는 부동산 바닥장에 매수하시라고요.
금요일이 24시간 중 지금은 저녁 7시입니다. 자, 가장 안전하게 새벽 1시라면 이제 2시, 3시, 4시 뭐 이렇게 쭉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자, 지금 얼마나 위험하냐. 저녁 7시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위기 요인, 뭐 교역 조건이 급속히 악화됐다. 수출도 감소됐잖아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하고 연체율,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분양 증가하고 PF 부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녁 7시니까 9시 위기예보, 11시 위기경보, 12시 완전 금융위기가 터지고 폭발하겠죠. 민생지수 그래프, 지금 노무현 정부 101.51이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101, 박근혜 정부 97.8이라면 문재인 정부 91로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부동산 거품과 경제 금융위기 보시면 뭐 강남 쪽은 서울 평균 9억 5천대, 강북권은 6억 천, 합이 지금 8억 8천, 약 9억 임박했습니다. 이제 서울 평균 중위권 가격이. 버블기에 붕괴와 부동산 가격 추이. 여기 보시면 아주 진한 파란색이, 연한 파란색이 일본 6대 도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추락했죠. 그럼 까만 것은 언제냐? 미국입니다. 서프라임 무기지론 때 추락하고 떨어졌죠. 그럼 진한 파란색이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지금 2014년이니까 지금 현재 19년이 한 이 정도 돼요. 대략 미국 넘어섰고요. 일본 넘어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가 넘어섰어요. 뭐 사실상 금융위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만 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풍선 그려드렸잖아요.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그건 단적인 하나의 아파트 예가 아닙니다. 지금은 속칭 개나 궐이나 다 10억이에요. 개나 궐이나. 자, 공포 본능 사례. 지금 2014년부터 2018년 집값 폭등한 거 보세요. 이 인구는 급감하는데 집값은 폭등한다. 완전 X자 그림이죠? 공포 본능 사례 2. 집값 계속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고 있는데 호가가 실거래가가 된다는 거. 2019년 9월 현재도 집값을 걱정해야 하니 참 끔찍하죠.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집값 시세. 우리나라 한국이 105%나 된다면 미국은 79.2, 일본은 65.9, 유로존은 59.3. 이게 가계부채 상황이에요. 오히려 중국보다도 높아요, 가계부채는. 세계 사실상 1위권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수출 감소. 예전에 IT 버블, 금융위기 이때 뭐 19, 13, 12개월인데 지금 10개월 동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IMF 직후인 8개월보다 더 길어지고 있어요. 동행지수는 뭐 서비스업,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건데 유로 파운드 위기, IMF 위기, 금융위기 이때 17, 15, 13이었는데 지금 13, 이때 오히려 글로벌 위기 때와 같은 13개월 동안 아까 말했던 제조업, 서비스업이 좀 감소되고 있어요. 카드 대란 후유증 이때보다도 더 세요. 주가 이때 반토막 났었잖아요. 자,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자료로도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금융위기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달려있는 거예요. 취업자 및 취업시간 지금 뭐 60대 이상만 여기 보면 늘어났지 60대 이하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우리나라 대형 위기 가능성 한번 사선을 그어보면 자, 지금 반원보다 조금 더 커요. 이렇게 반원보다 조금 더 큽니다. 홀쭉하게. 뭔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 그나마 아직까지는 신용등급, 외환보유고, VIX라고 공포지수 또는 변동지수라고 있어요. 미국 국채 이건 긍정적인데 자, 주가, 환율, 세계 경제 성장률, 글로벌 유동성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옮겨왔어요. 보세요. 이걸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만큼만 남았네요. 이만큼. 이것만 좋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신용등급, 외환보유고, VIX, 즉 공포지수, 변동지수, 미국 국채 이것만 지금 긍정적이고 나머지 한국 경제성장률, 주가, 환율, 세계 경제성장률, 글로벌 유동성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대형 위기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퍼펙트 스톰, 경제위기, 정말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요, 집값이 얼마가 오르든지 부러워하거나 안간힘을 써서 그 행렬에 올라타려고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치고 오른 집값 거품과 엄중한 경제 현실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주택을 매수하여 금융위기 발발하면 평생 모은 재산은요, 상당 부분 탕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망이 최선이며 잡더라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투자로 돈 벌게 하는 김종갑 방송은 위기가 오거나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부자의 팁을 여러 번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